실밥을 뽑거나 아니면 상처 부위가 딱지가 떨어졌다 하면 그때부터는 흉터 연고를 사용해야지, 상처 연고를 사용한다고 하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스성형외과 최정근 원장입니다. 성형수술은 의사의 수술 기술이 50%고 환자 관리가 50%라고 합니다. 이 말은 환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고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연고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염증 예방과 감염 예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술한 부위를 촉촉하게 유지해서 회복이 빠르게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흉터를 최소화시키고 빨리 예뻐지게 하기 위해서 연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한 흉터가 빨리 좋아지고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연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발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흉터 연고가 있고 상처 연고가 있습니다. 상처 연고라는 것은 다치자마자 바르는 게 상처 연고입니다. 실밥을 뽑거나 아니면 상처 부위가 딱지가 떨어졌다 하면 그때부터는 흉터 연고를 사용해야지, 상처 연고를 사용한다고 하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처 연고는 상처가 나서부터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만 사용하는 연고입니다. 이렇게 쓰는 상처 연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후시딘, 마데카솔, 이것이 상처 연고의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은 안 줍니다. 뭐를 줄까요? 안연고를 줍니다. 안연고는 눈에 들어가도 자극성이 없습니다.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이 눈에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상처를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눈 주위에는 안연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연고도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못지않게 상처 치료에 좋은 연고가 되겠습니다. 흉터 연고는 봉합살을 제거한 후, 딱지가 떨어진 후부터 사용하는 연고입니다. 이 흉터 연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헤파린 계통의 대표적인 컨트라투벡스, 두 번째는 실리콘 겔이라고 해서 실리콘 제제의 연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작용이 약간 다릅니다. 헤파린이 들어있는 이런 연고는 피부를 덮고 있어서 촉촉이 유지돼서 상처가 빨리 낫도록 하고 흉터를 최소화시키는 연고가 되겠습니다. 실리콘 연고는 흉터를 코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코팅을 한다면 그 흉터가 수분이 촉촉이 유지되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고 또 흉터가 훨씬 작아질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실밥 뽑았다 아니면 딱지가 떨어졌다, 그때부터는 흉터 연고를 사용해야지 상처 연고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 연고는 상처가 난 후부터 하루에 서너 번 정도 상처 연고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바르면 좋은 줄 알고 덕지덕지 발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 연고를 그렇게 많이 바른다고 하면 오히려 상처에 악영향을 주고 결과가 나빠집니다. 면봉에 약간만 묻혀서 싹싹 문질러 갖고 바르시면 됩니다. 흉터 연고는 실밥을 뽑은 다음날부터 하루에 서너 번 정도 얇게 바르시는데 기간이 또 중요합니다. 실밥을 뽑고 나서 아니면 딱지가 떨어지고 나서 2개월 동안이 제일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때는 하루에 서너 번씩 꼭 발라줘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헤파린 연고와 실리콘 연고를 복합적으로 쓰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우선은 헤파린 연고를 먼저 바르십시오. 그리고 5분 후 정도 되면 피부에 이미 스며들 겁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연고를 발라주세요. 실리콘 연고도 5분 정도 지나면 흡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흉터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연고 사용 방법을 제대로 익히셔서 잘 활용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예서성형외과 최정근 원장이었습니다.